자, 눈 같은 경우에, 정면에서의 눈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얘를, 반을 자르면 완전 측면의 이미지가 됩니다. 얘를 반을 자르면 동공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타원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 측면의 눈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림 스타일, 동일한 캐릭터의 눈매의 느낌을 유지시키면서 각도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도가 바뀐다고 해서 뭐 다른 걸 많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건드려서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동일한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 정면의 눈에서 이게 이제 측면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만약에 이런 눈을 그린다라고 하면 자, 정면일 때는 눈 뒤쪽으로, 눈 끝쪽으로 해서 속눈썹들이 좀 더 길게 보여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속눈썹이 표현이 되겠죠. 조금씩 이제 반측면을 돌린다고 하면 이 지점이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을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쪽부터 이 선의 변화를 조금씩 가져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더 안으로 밀어 넣으면 그러면서 동공도 약간씩 타원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정면이 아니면은 살짝 요 앞쪽으로의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속눈썹이 앞쪽으로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얘 이 정도 각도면은 한 45도 각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이제 측면 쪽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은 확 꺾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눈의 폭도 자꾸 좁아지고 있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쪽으로 속눈썹이 밀려 올라오고요. 동공은 더 타원. 측면으로 갈수록 제가 이쪽 각도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릴 게 그만큼 없어지니까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반쪽을 안 그려도 되니까요. 반대편 눈 같은 경우에는 코가 또 가려주니까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쪽 각도가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눈 한번 같이 보긴 해야 되겠네요. 얘는 뒤집어서 그리면 되죠. 쉽게 얘를 컨트롤 CV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면 기준에서요. 근데 45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간격이 조금 이 정도로 볼게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더 측면으로 더 돌아가 버리니까 이쯤에서 끝나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눈의 입체를 살리면서 그 눈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 45도쯤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제 더 측면 쪽으로 간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될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쓰긴 힘들 것 같긴 하고. 얘는 좀 복잡하긴 하네요. 코가 가려지니까.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얘부터 먼저 잡아놓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맞춰보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코가 가리는 게 영향력이 제법 큰 각도가 되다 보니까 뭐 여기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눈 바깥으로 이 면이 안 보이죠. 그냥 바로 흰자가 외곽이랑 부딪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면의 눈이 반측면, 뭐 완전 측면 쪽으로 조금씩 측면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입술은 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정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표현하죠. 윗입술이 우리가 뭐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입술 라인을 선으로 표현해버리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림 스타일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굴곡을 좀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죠. 자, 이 위치가 앞에 있고 입술이 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아랫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같이 보면서 반측면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측면에서 이쪽 각도로 가 있는 반측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입술을 그리듯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 들어갈 때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입술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입술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입술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입술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 이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이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라인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느 방향의 느낌으로 가야 되냐고 하면 여기까지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라인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라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쪽 느낌 떠올리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 이쪽을 그려주는데 이 두께에 얘가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가려져서 반대편 이 라인은, 요 라인은 우리 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과 동일하게 밀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면이라면 이렇게 왔을 외곽선이 이만큼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 되죠. 그렇게 해서 라인을 끌어 넣어주고, 여기서 중심축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중심축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 따라 윗입술 파여지는 느낌 잡아주고 아랫입술 잡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때의 이 바깥 테두리를 따라가 보면 이게 눈의 입체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그려보면요, 이 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심축 눈으로 어느 정도는 그려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워낙 각도가 측면 쪽이라 좀 난감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바깥의 입술 라인이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죠. 다시 너무 표현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입술의 두께가 이 얼굴 외곽 라인을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 입술을 살짝 벌렸다라고 할 때 요 각도에서 약간 삼각형처럼 입술이 표현되는 이유도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워낙 측면 쪽이다 보니까 얘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 버린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입술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보시면은 약간 좁은 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술 표현을 조금은 눈과 같이 생각해서 보시면은 조금 접근은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요 정도까지만 반측면 갔을 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뭐 눈, 코, 입 변화를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